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건데,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고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조금 더 뽀샤시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소개에 대해서 양력은 그냥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력에 대한 얘기를 이런 사진을 통해서 대체를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단과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학원을 나가고 있는데, 이 자료들은 하나의 학원에서만 나왔던 자료들을 가지고 만든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 1등이라든지 아니면 1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고득점 100점 막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가 돌아가서 이제 설명회를 쭉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말이 굉장히 빠른 이유가 오늘 굉장히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은 학원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텍스트를 자세하게 좀 넣어놨는데 결론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만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원래 도구,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 풀 때 사용할 내용 혹은 암기할 내용들을 직접 만들어서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닌 후에는 강사, 선생님이 이 도구를 대신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고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학습 보조제로서 이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 고대부고 통합과학 시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 문제상 이 자료에는 인쇄가 안 돼서 나갔고, 지금부터는 PPT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대부고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들이 크게 막 어려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혹은 이제 인터넷에서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왔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아마 여러 개의 문제에서 선지 하나씩 뽑아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들이요 굉장히 조금 평이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제 자랑인데, 제가 이제 워크북을 일주일에 내보내면은 보통 125문항을 내보내요. 그때 여기 있는 해당하는 단원의 선지가 분명히 제가 장담을 하건대 최소 1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굉장히 일반적인 선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지들을 쭉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시중 문제만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또 아니고요. 여기 17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귿 선지가요, 통합과학이라는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선지예요. 분명히 이런 거는 학교 프린트에서 수업이 진행이 됐을 거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가 작성이 되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선지가 어렵냐라고 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OX 할 수 있는 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이제 서답형 문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서답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틀릴 수 있는 경우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간접 인용하고 직접 인용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작성하시오 하면은 간접 인용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위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썼다, 한마디로 직접 인용을 했다 하면은 틀리게 돼요. 혹은 이제 반대로 직접 인용을 하라고 했는데 간접 인용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또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들을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크게 두 문제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서답형 3번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1번 이 소문항이요,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여기 있는 학교 프린트 혹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말씀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위주로 작성된 선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가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정한 시중 문제집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요, 통합과학의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중 문제집 그거에서는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이게 마치 통합과학 교육과정인 것처럼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이게 어떤 문제집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엔 좀 어려운데, 나중에 따로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중 문제를 굉장히 좀 활용을 잘 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능이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이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빨간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위쪽,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페이지에 중간과 아래쪽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 들어온 내용들이고, 제가 하이라이트 이렇게 쳐놓은 부분들은 계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계산이 나온다라고 보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나 웬만해서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면은 계산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수능으로 통합과학을 본다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행동영역하고 융합형문항하고 화학계산문항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행동영역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 영역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 과정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이에요. 탐구활동을 주고, 이제 모든 탐구활동을 다 주지는 않고 일부분을 주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해석을 해내서 선지를 골라내라 라는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 이게 평소에 나오고 있던 과학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의사소통이 추가가 된 거는 사실 여기에요. 근데 이게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보통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박스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기억, 니은, 디귿을 이 학생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 문항이 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물화생지를 관통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게 사실 평가원에서 나온, 수능을 내는 집단에서 나온 예시 문항이거든요. 근데 이 문항을 보시면은 이게 진짜로 융합을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이 문제는 촉매에 대한, 효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생명 문제가 나오다가 여기 형광펜 쳐져 있는 니은번 선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과를 졸업하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너무 기본 아닌가? 화학에 너무 기본을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융합형 문항은 그냥 선지에서 섞임의 정도가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수능을 아이들이 볼 때는요, 평가원이라는 집단은 제가 생각을 하기엔 정말 똑똑하거든요. 저는 매년 놀라요. 제가 매년 수능을 준비를 시키면서 매년 너무 놀라고 있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마디로 실험에서 물리하고 화학이 섞이던, 아니면 화학하고 다른 과목이 섞이던 하는 식으로 이 실험이 섞여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확률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 계산 문항인데, 저는 사실 화학과를 졸업을 하고 연세대학교의 통합과학 교육과로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대학원을. 그래서 여기 있는 화학 계산 문항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온도 변화하고 지시학의 색 변화만을 다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실제 예시 문항을 나온 걸 보니까 지금 디귿번 선지에 x 더하기 y가 40이다. 한마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를 구해내서 덧셈을 하여라. 계산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교육과정의 해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가르쳐라 라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시 문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는 화학 계산 문항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준비를 잘 해야겠다 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빠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좀 숨을 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의 기본 사이클을 따라가는데, 평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빠져나갈 틈이 없다 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제가 일단은 일주일에 시험을 3번 봐요. 첫 번째가 수업에 오면은 복습 확인 퀴즈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클리닉을 따로 진행을 하는데, 클리닉 시간에 와서 1차 테스트 보고 2차 테스트까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일단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125문항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수에서도 절대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 질의응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별 클리닉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질문이 해결이 될 때까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주중에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공통문항을 받아서 미리 제가 영상을 만들던 아니면 수업 중에 해설을 하던 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학습 관리가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학부모님께 발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매번 성적들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적표의 형식으로 매주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